세종대왕과 망원정 이야기. 다음 정차역은 망원역입니다. 서울 지하철 6호선을 타고 망원역에서 내려서 2번 출구를 통해 나와 15분 정도 쭉 걸어가면 멋진 정자가 하나 나옵니다. 정자인 현판이 걸려 있고 현판엔 망원정 이렇게 세 글자가 쓰여 있습니다. 바라볼 망, 멀, 원, 정자, 정. 멀리까지 보이는 정자란 뜻이죠. 그런데요, 안쪽으로 들어가 보시면 현판이 또 하나 있습니다. 희우정. 기쁠 희, 비우, 정자, 정. 반가운 비를 만나는 정자란 뜻이네요. 대체 이 정자는 어째서 이름을 두 개나 갖게 된 걸까요? 1418년 여름 어느 날, 한 청년이 사찰 마당에 걸린 북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냥 치는 게 아니라 뭔가 맺힌 것을 풀려는 듯 치고 있었습니다. 아바마마, 어째서 소자는 아니 되옵니까? 어째서? 청년은 태종 임금의 둘째 아들 효령대군이었습니다. 태종은 초기에 맏아들인 양녕대군을 세자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행실이 좋지 못해 세자 자리에서 쫓겨났죠. 그렇다면 다음 세자는 둘째인 효령대군이 돼야 합니다. 하지만 태종은 셋째인 충녕대군을 세자로 삼았습니다. 마음에 상처를 입은 효령대군은 사찰로 뛰어들어가 북을 쳤습니다. 하루 종일 쳤습니다. 어찌나 북을 세게 한참 쳐댔는지 북가죽이 늘어났다지요. 오죽하면 축 늘어진 모양을 가리켜 효령대군 북가죽 같다는 속담까지 생겼을 정도랍니다. 그렇게 한바탕 북을 치고 난 후 효령대군은 법당에서 명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마음의 평화를 되찾았지요. 왕실은 백성을 위해 존재하는 법. 그러니 진정 백성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세자가 되고 임금이 되어야 한다. 내 동생 충녕, 비록 나보다 어리지만 나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학식이 깊고 사리 분별이 뛰어나지 않은가. 내가 백성이라면 나와 충녕 중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싶을까? 그건 충녕이다. 이제 난 그 사실을 받아들일 것이다. 이후 충녕대군은 조선의 4대 임금이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세종대왕이십니다. 효령대군은 한 점 미련 없이 한강변에 정자를 짓고 매일같이 불경을 읽으며 나라의 안녕을 기원했습니다. 하지만 전하, 심한 가뭄으로 굶어 죽는 백성이 속출하고 있사옵니다. 전하, 도적이 창궐하고 전염병마저 돌기 시작했사옵니다. 과인의 부덕이 하늘을 노하게 만들어 이런 변구가 생겼소. 세종대왕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세종대왕은 백성들의 상황을 살펴보러 서교, 그러니까 지금의 서대문구 지역에 시차를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문득 둘째 형님인 효령대군이 떠올랐습니다. 효령 형님을 뵙고 싶구나. 그분의 어진 미소를 보면서 좀 쉬고 싶구나. 어느 날 밤, 언제나처럼 경전을 읽고 있던 효령대군은 인기척에 깜짝 놀랐습니다. 정자 앞에 세종대왕이 서 있었던 것입니다. 충녕? 아니, 주상전하, 이 시간에 이곳엔 어인일로? 그저 형님을 뵙고 싶어서 이리 찾아왔습니다. 효령대군은 말없이 세종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계속되는 가뭄으로 아우가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한지 누구보다 효령대군 자신이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전하, 우리 오랜만에 옛날로 돌아가 술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나 나눌까요? 참으로 고맙습니다, 형님. 그날 밤 형제는 오랜만에 술상을 마주하고 앉아 흉어물 없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형님, 전 가끔씩 자다가도 저절로 눈이 떠집니다. 혹시 비가 내리지는 않나 창문을 몇 번이나 열어보지요. 혹시 천둥이라도 치지 않나 작은 소리에도 귀를 쫑긋 세우면서요. 전하, 그럼 우리 두보가 지은 비에 대한 시를 읊어볼까요? 제가 먼저 읊으면 다음 연을 전하께서 읊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 자주 하던 놀이군요. 좋습니다. 자, 형님 먼저 시작하십시오. 좋은 비는 시절을 잘 알아. 봄이 되자 때 맞춰 내리네. 밤에 몰래 바람 따라 스며들어 소리 없이 촉촉이 만물을 적시네. 아직 기억하고 계시는군요. 어찌 있겠습니까? 비 오는 날이면 형님과 주고받던 시인데요. 무겁던 세종의 마음이 어느새 조금씩 가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비다. 형님 보이십니까? 비가 오고 있습니다. 예, 보고 있사옵니다. 전하의 덕이 하늘에 닿았습니다. 아닙니다. 형님의 마음이 하늘을 울린 것이옵니다. 비, 반가운 비, 참으로 반가운 비입니다. 형님, 외람되지만 이 정자 이름을 제가 지어도 되겠습니까? 전하께서 지어주신다면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있겠사옵니까? 기쁠 희, 비우자를 써서 희우정이 어떻습니까? 희우정이라. 여기서 반가운 비를 만났으니 참으로 좋은 이름이로군요. 형님, 이제 진짜 비가 내리는데 우리 두보의 시 다시 읊어볼까요? 좋습니다. 이번에는 같이 읊어보지요. 좋은 비는 시절을 잘 알아. 봄이 되자 때 맞춰 내리네. 밤에 몰래 바람 따라 스며들어 소리 없이 촉촉이 만물을 적시네. 자칫하면 왕위를 두고 피바람을 일으킬 수도 있었던 사이. 그러나 세종과 효령대군은 죽는 날까지 우애를 지켰습니다. 먼 훗날 이 희우정은 효령대군과 비슷한 사연을 가진 또 다른 왕자의 보금자리가 됩니다. 그의 이름은 월산대군, 세조의 손자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정치적 기반이 약해 결국 왕위에 오르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월산대군 역시 권력에 큰 욕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를 짓거나 검은고를 연주하며 한 생을 평화롭게 살았죠. 그런 월산대군이 가장 사랑한 곳이 바로 이 희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희우정을 개축하고 정자 이름을 망원정이라고 고쳤지요. 바라볼 망, 멀원, 정자, 정, 망원정. 그는 여기 앉아서 무엇을 그리 바라봤던 걸까요? 안타깝게도 망원정은 1925년 한강 대홍수 때 사라졌습니다. 그랬다가 1989년에 지금의 모습으로 복원했지요. 비록 효령대군이 짓고 월산대군이 개축한 그 정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망원정에 앉아 멀리 한강을 바라보면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던 울분이나 번뇌가 조금씩 씻겨 내려간답니다. 그리고 이왕 사는 세상 조금 양보하며 평화롭게 사는 게 진짜 행복한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답니다.